이 엄청난 물건을 한번 보시죠. 그야말로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기차. 이것이 바로 우리의 고속열차 KTX랍니다. 시속 300km. 지상에 바퀴 달린 것 중에서 아마도 제일 빠르겠죠? 서울 부산을 2시간대에 달리는 KTX. 이 경부선 KTX가 이번에 완전히 개통된 겁니다. 갑자기 웬 물고기냐고요? 1급수에서만 산다는 우리의 고유 어종 산천어입니다. 이번에 개통한 KTX 열차 이름은 산천. 산천어처럼 날렵한 자연 친화적인 이름이죠. 자, 이제 산천을 제대로 한번 구경해 볼까요? 이건 또 무슨 조화랍니까? 열차 앞부분이 스르르 열리는군요. 이 희한한 구조, 연결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이 연결 장치는 요 편성과 요 다른 한 편성이 연결돼서 한 개 열차로 쭉 운행이 되다가 어느 지점에 가서 따로 분리가 됩니다. 한쪽 방향으로 가고 한쪽 방향으로 가고 운행됐다가 다시 올라올 때는 한쪽 방향 같은 거 요놈과 요놈이 모여서 하나가 돼서 이렇게 올라오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KTX의 자랑도 들어보시죠. 차 몰아보시면 아시잖아요. 차를 몰 때 100km 정도까지는 기름이 많이 소모 안 되지만은 거기서 조금 더 한 120, 30km만 가면은 속도는 20, 30%밖에 안 늘었는데 기름이 소모되는 거는 한 40, 50% 이상씩 막 소모되거든요. 그런 식으로 에너지 효율 면에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속도를 높였을 경우 소음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 때문에 유럽이나 이런 데서도 경제적인 요건을 다 분석을 해가지고 300km대가 제일 적정하다 해서 지금 현재 300km로 좀 운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300km 이상의 엄청난 속도를 가진 산천. 철저한 점검은 기본일 겁니다. 산천의 객차는 모두 20량. 객석은 모두 935석이나 된다는군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안전 또 안전이겠죠. 점검과 시운전은 꼼꼼하게 진행됩니다. 그야말로 추워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는 안전점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땀 흘리는 수많은 이들의 노력이 KTX에 실려 있는 겁니다. 18,000여 마리의 말이 이끄는 힘을 가진 산천. 이제 그 힘을 마음껏 발휘하기 위해 길을 나섭니다. 한국철도 111년. 그렇다면 21세기 KTX에 이르기까지 우리 철도의 역사는 어땠을까요? 서울 노량진 역사의 한켠. 우리 철도 역사를 증언하는 돌이 하나 서 있습니다. 새겨진 글자, 철도 시발지. 바로 이곳에서 우리 철도의 역사가 시작됐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꼭 111년 전인 1899년 9월 18일 경인선이 개통했습니다. 공사를 시작한 지 2년 6개월 만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완공됐던 것입니다. 미국인이 가졌던 철도 부설권을 사들인 일본인이 건설한 철도였죠. 당시로서는 최첨단 기술과 엄청난 자본이 들어간 큰 공사였겠죠. 노량진 제물포간 33.2km의 경인선. 이것이 우리 철도 역사의 시작이었습니다. 독립신문에는 당시 개통열차를 탔던 기자의 시승기가 실려 있습니다. 열차 소리는 우레소리 같았고 날아가는 새도 열차 속도를 따라잡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기자가 약간 흥분한 것 같기도 하군요. 최초의 열차 이름은 무갈이었다는군요. 무갈이 무슨 뜻일까요? 아, 바로 인도를 침략했던 무굴 제국에서 그 이름을 따왔다고 하는군요. 일제 침략과 맞닿아 있는 우리 최초의 열차 이름이 또 다른 정복자의 이름이라는 것이 썩 개운치만은 않습니다. 최초의 철도 경인선 이후
우리 철도의 발달사는 굴절된 근대사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게 됩니다. 경남 밀양의 상동역. 지금은 작은 간이역으로 전락한 곳. 이곳에는 경부선 역사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풀숲이 수북한 역사의 한켠. 유행가 가사처럼 녹슬은 기찻길이 드러누워 있는데요. 이 녹슨 철로는 일제 강점기에 건설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 시절에 정말 우리 백성들, 우리 국민들 그 하신 분들의 어떤 그 피와 땀, 그 수많은 분들의 어떤 그 뭐 여러 가지 애환과 그 붓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느껴지면서 숙연해지면서 계속 제가 어떤 많은 마음들이 느껴졌었어요. 일제 강점기 역사 건물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도 있습니다. 경북 군위의 화번 역사는 당시 골격 그대로입니다. 이 요상한 탑은 증기기관에 냉각수를 공급하던 급수탑이죠. 유서 깊은 이 기차역은 드라마 촬영이 되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하루에 3번 기차가 지나가는 쓸쓸한 간이역이 되고 말았다는군요. 경인선 이후 우리나라 곳곳에는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합니다. 철도를 한반도와 대륙 침략의 발판으로 삼으려던 일제의 야욕이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우리 눈에 철도가 예쁘게 보였겠습니까? 한국인들이 철도를 외면하자 다급해진 일본은 광고를 하기 시작합니다. 인천은 기차를 타고 가시라. 지붕과 유리창이 달린 방에 앉아갈 수 있다. 비가 와도 걱정 없고 요금도 싸다. 지금 보면 유치하기 짝이 없는 광고지만 그만큼 일제는 당황했던 것이죠. 철도가 들어서는 것은 이른바 근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것이죠. 울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앉는 좌석 자체가 옆으로 양쪽으로 이렇게 쭉 그래 나왔어요. 요새 같이 칸칸이 하나하나 요래 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겨울 되면은 복판에다가 이제 난로를 해가지고 우리가 옆에 쭉 앉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1935년에 울산역이 개통합니다. 대단한 구경거리였죠. 이제 처음 이제 열차가 뭐가 시커먼 게 뭐가 연기를 풍풍 품고 나가니까 저기 뭐 어째서 저렇게 기차가 가는지 이거 구경하러 이제 사람들이 많이 왔죠. 새덩어리가 가니까 참 신기해가지고 전부 다 쳐다보고 열차가 이게 어디가 있어. 부산에서 울산까지 이어지는 철도의 개통으로 당시 울산은 1년에 인구가 2,000명씩 늘어났습니다. 땅값도 20배 가까이 뛰었다고 하는군요. 철도가 싣고 온 변화였죠. 일본은 이제 자기들 전쟁 목적이나 또는 그 자원 수탈 목적으로 했지만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또 생활에 또 편의를 가져왔고, 그걸로 인해서 산업도 발전되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산업 발전사를 보면은 그 철도의 발전사하고 거의 같이 평행선을 이루고 그러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과 침략의 두 얼굴을 가졌던 일제강점기의 철도. 당시 열차 구경 한번 해보실까요? 팥이라는 이름의 이 열차는 1942년 서울에서 제작된 건데요. 길이 23m의 작은 열차입니다. 그래도 청량리, 부산을 달리던 당시의 특급 열차라고 하는군요. 일제강점기의 열차는 해방 이후 속속 무대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 퇴역하는 열차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시대와 함께 열차도 그렇게 흘러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철도의 역사를 말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부산역입니다. 하루에 수만 명이 이용하는 곳, 바로 그 부산역 맞은편에 명소가 하나 있습니다.
슬비가 소리도 없이 이별 슬픈 부상저자 나그네가 앉아 울던 바로 그 40계단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국철도 잔혹사, 한국전쟁이 있었습니다. 1950년에 한국전쟁으로 우리 철도는 거의 대부분이 파괴되고 맙니다. 한강 철교가 무너졌고 대동강 철교가 폭파됐습니다. 전쟁의 참화로 처참하게 파괴된 우리의 철도. 파괴된 철도는 이제 갓 광복을 맞은 우리의 험난한 앞길을 상징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넋을 놓고 있을 수는 없었죠. 전쟁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자 제일 먼저 착수한 것이 바로 철도 복구였습니다. 전쟁 물자 소송을 위해서라도 철도 복구는 꼭 필요한 일이었죠. 파괴와 복구, 우리 열차는 다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기차역도 정비되기 시작합니다. 유행가 이별의 부산정거장 배경이 된 부산역. 30여 년 전에 이 부산역 건물, 당시로서는 최신식 역사였겠죠? 물론 지금의 역사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지만 말입니다. 1960년대 접어들면서 한국철도는 대전환기를 만납니다. 국토 개발과 경제 발전의 명운을 걸었던 시대, 전국 방방곡곡에서 철도가 건설되기 시작한 거죠. 난공사도 많았습니다. 변변한 장비조차 없었던 시절, 백두대간을 관통해야 하는 태백선 등 강원도를 연결하는 공사들이 특히 어려웠죠. 이렇게 속속 철도가 뚫리면서 나라 전체가 활기를 띠게 됐습니다. 개통식도 화려하게 펼쳐졌습니다. 1968년에 경전선 개통식. 국가 원수가 직접 참석했군요. 1960, 70년대 우리 철도는 그야말로 부흥기자 최전성기였습니다. 이 무렵 획기적인 일도 일어났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새마을호의 등장입니다. 서울 부산을 5시간대에 주파하는 당시로서는 꿈의 열차가 등장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새마을호 한번 타보는 것을 소원으로 삼을 정도로 인기 만점이었죠. 이후 전국 일일 생활권이라는 말도 유행했던 것 같네요. 집에서 아침 먹고 서울서 점심 먹는다는 시대가 마침내 도래하고야 만 거죠. 새마을호 안에 식당 칸, 꿈이나 꿨겠습니까? 달리는 열차 안에서 최고급 호텔 식사를 한다는 것. 그것이 현실이던 시대였습니다. 인간만사 세용지마. 어찌 좋은 날만 있겠습니까? 잘 나가던 철도 앞에 복병이 등장했습니다. 1970년대 초부터 경부고속도로를 선두로 고속도로 건설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고속도로는 철도의 강력한 라이벌이었습니다. 위기라고들 했지만 열차가 위력을 발휘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줄줄이 검표를 받는 사람들, 바로 서울 추석 명절이 있었습니다. 고향 가는 기차표를 구하기 위해 역 광장으로 몰려든 인파들. 기차표 한 장을 사기 위해 밤을 꼬박 새워야 했던 시절. 그때를 아시겠는지요? 이처럼 열차는 그 탁월한 수속력으로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도 기억나실 겁니다. 선체를 허겁지겁 이 남정네들이 삼키는 거 가락국수. 이 맛도 기억하시는지요? 열차 여행 풍속도
지금과는 많이 달랐죠? 담배 물고 타는 열차. 지금은 상상도 못할 일이죠. 점잖아 비는 이분의 손에도 담배가 들려 있군요. 심심찮게 뉴스를 타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확실하게 들렸어요, 확실하게. 그럼 말이야, 처음에 좋게 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어요. 저 돈 안 줘도 된다니까요. 부산육당 가서 사과하라 그러세요. 짐작하셨죠? 열차 지연에 항의하는 승객들. 밤이 깊었는데도 귀가할 생각을 안 하는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돌아갈 차편조차 끊겼기 때문이죠. 마침내 역에서 항복을 하고 승리의 환호성을 울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열차, 바로 이병열차였습니다. 이 유명한 영화 기억하시는지요? 너무 길구나. 봄 지나고 여름 지나고 가을 세번 지나면 되겠구나. 젊은이들의 사랑과 낭만과 고뇌를 그린 1970년대 이 영화. 마침내 한국 영화 불멸의 명키스 장면이 등장합니다. 다시 KTX 얘기를 해볼까요? 지난 2004년 KTX 1단계 개통식이 열렸습니다. 우리도 이제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를 가진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한 개통식은 그야말로 땀과 눈물의 결정체였습니다. 약 20여 년 전인 1992년 고속철도건설공단이 발족되면서 KTX 건설은 본격화되는데요. 핵심 기술과 열차는 외국에서 들여올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철도 건설은 엄연히 우리의 일, 철로 부지를 선정하고 땅을 매입해야 하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습니다. 누구나 협조적일 수는 없었겠죠. 수많은 가옥과 토지를 사들여야 했습니다. 집집마다 찾아다녀야 했죠. 돌아가신 분들의 협조도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시작된 1단계 공사, 서울 동대 구간 240km 고속철 전용 철로 건설. 무려 13조이라는 예산이 들어가는 대역사였습니다. 수많은 교량을 건설해야 했습니다. 기존 공법과는 다른 공법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개발한 신기술이 다리 상판을 공장에서 미리 제작,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공법이었죠. 공기를 확 줄일 수 있었습니다. 사실 2004년 개통한 KTX는 대부분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이전받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객차도 수입품이었죠. 근데 프랑스 기술자가 그 프로그램을 자기만 가지고 있고 내놓지는 않았는데 그거를 이제 거의 반강제적으로 또는 몰래 모니터를 다운 받아가지고 이게 좀 몇 가지 해석하는 기법을 배우고 한 것이 생각납니다. 그러나 2010년 11월 개통하는 2차는 달랐습니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중심이 돼 오로지 우리 기술로 철로를 만들고 우리 손으로 만든 객차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신기술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장대 레일 제작이 그것이었습니다. 철로의 생명은 역시 레일. 그런데 엄청난 KTX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레일이 곧바르고 매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용접 부위를 최소화한 긴 레일 제작이었죠. 그런 다음
각종 안전성 실험을 거쳤습니다. 압력과 강도 실험들이었죠. 이렇게 만든 레일은 또 다른 신기술로 매끈하게 깎았습니다. 몇 시간씩 걸리던 작업을 단 10초 만에 끝낼 수 있었죠. 이 역시 세계 최초의 기술로 프랑스가 탐을 냈다는군요. 마침내 긴 장대 레일이 완성됐습니다. 레일 하나의 길이 300m. 이제 이 긴 레일을 현장으로 옮기는 일이 남았군요. 레일은 이렇게 열차에 실려서 옮겨졌습니다. 수십 개의 300m짜리 레일. 마치 잘 길들인 양떼처럼 굽은 길도 잘도 따라옵니다. 이렇게 유연하면서도 수천 톤의 압력을 견디는 장대 레일. 바로 우리 손 우리 기술로 만들었죠. 현장에 도착한 장대 레일. 이제 이들을 설치만 하면 되겠죠? (300m짜리) 장대 레일은 현장에서 특수 용접으로 이어붙였습니다. 레일을 설치한 다음 철로 역시 특수 콘크리트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렇게 신공법, 신기술로 고속철로는 탄생했던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 최초의 공법을 선보인 곳이 있습니다. 울산시 울주군의 언양고가. 고속도로 위를 지나는 이 고속철길은 강아치교 거치공법이라는 신공법이 적용됐습니다. 즉 미리 만든 강철 아치를 들어올려 콘크리트 구조물 위에 설치하는 공법이었죠. 차량 통행이 많은 고속도로를 막지 않기 위해 먼저 도로와 평행하게 강철 아치를 만들었죠. 그런 다음 이를 회전시켜 콘크리트 교각 위에 척 걸친 것이죠. 그 상상력과 기술이 기발하지 않습니까? 또 하나 난공사. 바로 이런 터널이겠죠. 특히 부산 시내를 통과하는 금정산 터널은 여러 가지 기록을 남겼는데요. 우선 그 길이가 20여 킬로미터로 국내 최장이라네요. 더 놀라운 것은 이 터널. 낙동강, 지하철, 대규모 아파트 단지 아래를 지난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뚫었을까요? 먼저 직경 5m의 거대한 굴착기가 터널을 뚫은 다음 발파를 해나가는 방식이라는데요. 이 신공법으로 소음과 진동의 발생을 최소화했다는군요. 우리의 이 굴착 기술 역시 외국에서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기술들 당연히 수출도 가능하겠죠? 이처럼 우리의 2차 고속철도에는 우리 실정에 맞는 신기술, 신공법이 무수히 적용돼 있다고 합니다. 저희 나라의 그 안반 구조가 좀 변화가 무쌍합니다. 이런 유럽이나 이런 데는 일정한 안반으로 가기 때문에 어느 한두 가지 그 패턴을 쓰면은 그대로 가면 되는데 저희 나라는 암이 좋다가도 갑자기 나빠지고 하는 것이 굉장히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그 적용성이라든가 그 순발력, 대응성이 다른 나라보다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KTX. 그렇다면 이 희한한 철도의 등장 이후 무엇이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30분부터 숙박하시는 버스는 전부 일문 앞으로 나가기 때문에 15분 전부터 그 서울역 한편이 분주합니다. 들어가시면 열차가 일상 뭔가 열심히 설명도 하고 있군요. 도대체 이분들 뭘 하려는 걸까요? KTX로 가면서 이제 당일 관광, 이 부산권이 이제 당일 관광이 되면서 1박 2일과 2박 3일, 그다음에 이 당일로서 이제 국민들이 이제 많이 이용하고 계시고요. 더 편안하게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알만하군요. KTX 타고 부산 관광을 떠나려는 사람들이군요. 드디어 차에 오른 관광객들.
요즘 유행하는 말로 빛의 속도로 달려갑니다. KTX 탄 분들은 뭘 할까요? 서울, 부산 딱 영화 한 프로그램 시간이죠. 네, 이분의 느긋한 자세가 부럽습니다. 이 두 분은 DMB를 보고 계시겠죠? 혹시 이 시간에 제 목소리를 이런 식으로 듣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군요. 커피 한 잔과 독서,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역시 IT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물론 여행과 상념도 떼놓을 수 없을 테고요. 차창으로 흐르는 풍광과 속도에 취할까 싶을 무렵 이미 몸은 부산에 도착해 있습니다. 전세버스가 이들을 기다리고 있네요. 우리 가족이 지금까지 가족 여행을 한 번도 못 갔는데 이제 인터넷 검색을 해보니까 이 KTX에서 추천하는 여행 상품이 딱 이제 와 닿아서 보게 된 겁니다. 드디어 버스가 출발합니다. 저희가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해동 용사라는 곳으로 바로 이동이 됩니다. 그래서 용사에 도착해서요, 절 구경하고요, 점심 식사 간단하게 하시고요. 맨 처음 찾은 곳은 요즘 떠오르는 탐방지 부산의 해동 용궁사입니다. 부산 앞바다, 아니 태평양을 바라보는 이곳을 가득 메운 이른바 당일치기 관광객들, 두말할 것도 없이 KTX 덕분이죠. KTX가 생기고 나서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니까 조금 부산에선 떨어진 이 용궁사까지 많이들 찾아주셔서 저희도 장사하는데 뭐 이롭습니다. 또 다른 풍속도가 있습니다. 심야의 대합실. 모녀가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아시죠? 요즘 KTX 승차권 이렇게 휴대폰으로 받을 수 있답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모녀는 지금 서울로 쇼핑, 즉 물건을 떼러 가는 길입니다. 이들이 이용하는 것은 카풀 요금제. 4명 이상의 표를 끊으면 할인해주는 제도가 있다는군요. 마주 앉은 이는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카풀을 꾸린 사이입니다. 동대구에서 2시간여, 서울의 유명한 의류 도매상가에 도착합니다. 이곳의 밤은 전국에서 모여든 의류 도매상들로 낮보다 훨씬 분주합니다. 정가진 씨 모녀도 열심히 쇼핑 중이군요. 첨단 패션과 적당한 가격, 원하는 물건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쇼핑한 물건은 탁송시키면 끝입니다. 모녀는 새벽녘 하행선 KTX를 탑니다. 자가용 이용하면 기름값도 너무 많이 들고 동대문시장이 복잡해가지고 주차할 데가 마땅치 않거든요. 그래서 KTX 동반석 카풀 이용하면 시간이랑 요금 둘 다 만족시켜서 자주 이용해요. 아침이 채 되기도 전 이들은 대구에 도착. 아무 일 없었단 듯 또다시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겠죠? 2020년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을 KTX 고속철도망으로 연결해서 90분 생활권으로 만들겠다는 청사진을 정부가 내놓았습니다. 대전과 대구의 도심 구간까지 고속선으로 바뀌는 2014년이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1시간 43분 만에 달리게 됩니다. 호남 고속철도는 2014년 오송 광주 구간, 2017년 광주 목포 구간이 각각 완공되면 서울까지 2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시다시피 미래 녹색 성장 시대 또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그러한
하나의 큰 전략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전 이 유명한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우리나라를 방문 KTX를 직접 타봤죠. 뭔가 큰 계획이 있다고 하네요. We in California want to build a high-speed rail, so we are seeking for the help of all of the countries that have high-speed rail. 무려 420억 달러짜리 캘리포니아 고속철 사업. 우리가 찾아오면 참 좋겠네요. 자, 이제 미래의 우리 기차 구경을 미리 해보실까요? 철로 위를 미끄러지듯 달리는 이 열차. 바로 자기부상 열차라는데요. 전자석의 힘으로 차체가 공중에 떠서 달리는 열차라 바퀴가 없답니다. 그래서 안전하고 조용하고 건설비와 운영비도 적게 드는 미래형 열차라고 하는군요. 이런 열차가 도시의 빌딩 사이를 다니는 영화 같은 시대가 온다는군요. 독자 기술로 개발한 이 자기부상 열차가 시험해본 결과 실제 성능은 일본 차량보다 더 우수하고 특히 선로 구축물은 일본보다 훨씬 슬림화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성이 충분히 일본을 앞서 있다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볼까요? 역시 바퀴는 없고 자석의 힘으로 차체가 레일에 닿지 않는군요. 소음을 측정해봤더니 역시 조용합니다. 시뮬레이션 운행 결과도 매우 긍정적. 미래 도시의 핵심 교통수단이 될 수 있다는군요. 아까는 물고기가 보이더니 이번에는 도자기군요. 네, 자기부상 열차. 우리의 도자기 모양을 본떠 디자인했다는군요. 더 정감이 가지 않나요? 이번엔 속도가 꽤 빠르죠. 바로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시속 540km까지 가능하다는군요. 바로 미래의 KTX인 것이죠. 독일 방식은 전자석을 이용해서 부상하는 데 반해서 한국식은 전자석에 영구자석을 함께 이용하는 하이브리드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영구자석을 이용하기 때문에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고 부상 높이를 크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궤도 건설에 드는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유지 보수비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른바 철도 선진국들은 열차와 더불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여기는 독일 베를린의 중앙역, 통일 독일의 완성을 상징하는 곳인데요. 베를린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역은 당연히 교통의 중심지랍니다. 특히 유럽 각 지역을 연결하는 장거리 노선이 집중돼 있는데요. 하루 1,300개 노선, 약 30만 명이 이용한다고 하네요. 30만 명이면 웬만한 중소도시 하나 규모 아닌가요? 대단하죠? 열차는 단순히 이동수단만이 아닙니다. 웬만한 업무도 다 볼 수 있는 곳이라고 합니다. Ich bevorzuge die Fahrt mit der Bahn, weil ich finde es angenehmer und gemütlicher. Hier ist es geräumiger und habe mehr Ruhe hier zu arbeiten. 이채로운 장면도 목격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여행객들이 자신의 차량을 기차에 싣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열차를 이용합니다. Ja, wir fahren mit dem Autozug, weil wir übernachten können in dem Autozug und dann nicht den ganzen Stress haben mit der Autofahrt. Und es ist doch angenehmer, wenn die Kinder morgen früh ausgeruht sind, wir gefrühstückt haben und dann gleich im Urlaub sind. 그야말로 열차 밀착형 생활. 환경 친화적 여행이 바로 이런 거 아닐까요?
우리도 이런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도심지는 어떨까요? 머리 위에도 열차, 지상에도 열차, 지하에도 열차입니다. 열차 없는 독일인들의 일상은 상상조차 할 수 없다고 하는군요. 열차는 현재와 미래의 강력한 교통수단인 것입니다. 이제야 얘기지만 세계는 지금 철도 전쟁 중입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10년 철도 박람회. 세계에 잘 나가는 열차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참가국은 우리나라를 비롯 모두 42개국. 각국의 철도 기술과 미래형 열차를 홍보하는 치열한 전장이었습니다. 홍보와 구매 상담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모두들 자기네 열차를 팔아먹기 위해서였죠. Denken, dass weltweit über 50% der Weltbevölkerung in Ballungsräumen wohnen. Dann sehen wir natürlich auch, dass Schienenverkehr, dass Mobilitätsmöglichkeiten und vor allen Dingen nachhaltige Mobilitätsmöglichkeiten wie der Schienenverkehr zunehmend wichtig sind. Und das spiegelt sich auch in der Innotrans. 역시 가장 많은 관심을 끈 것은 고속철이었습니다. 앞으로 고속철을 건설하려는 나라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죠. 자기부상 열차 등 미래형 열차의 모형들도 선을 보였습니다. 표정은 이렇게 점잖아도 이곳 박람회장은 총성 없는 전쟁터였습니다. 철도가 미래라는 인식이 넓게 퍼져 있는 것입니다. Es ist die sehr gute Energieeffizienz. So verbraucht der Velaro zum Beispiel weniger als eine Cola-Dose Energieäquivalent für 100 Kilometer pro Sitzplatz. Und die Bremsenergie wird natürlich wieder verwendet und in das Netz zurückgespeist. 우리라고 빠질 수 없죠. 자기부상 열차 등 우리 철도의 기술과 디자인을 많이 출품했는데요. 외국 바이어들이 우리의 철도 기술을 극찬했다고 합니다. 성과도 적지 않았습니다. 세계 네 번째로 개발된 고속전철과 관련 기술을 해외로 수출하기 위하여 브라질, 미국, 터키 등 해외 업체와 협상을 진행 중으로 조만간 가시적인 성과를 기대합니다. И что важно, что как раз вот такое предложение, когда цена, качество, дизайн, реализуемая скорость, и я уверен в том, что стоимость этих поездов, она очень интересна для украинского рынка. 최첨단 기술을 탑재한 미끈한 디자인의 우리 열차. 이 미래형 열차에 누군들 매료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우리 철도, 이 빛나는 속도로 세계를 향해 달려가야 하겠지요. 실제로 우리 철도, 해외로 진출하고 있답니다. 사람의 나라 중국, 광활한 땅을 가진 나라. 철도가 잘 발달될 수밖에 없는 나라죠. 최근에 경제력을 바탕으로 철도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중국 철도공사 현장. 다리 하나 길이만도 엄청나군요. 하얼빈과 대련을 잇는 고속철 공사 현장입니다. 바로 이 현장의 감리를 한국철도시설공단이 맡고 있답니다. 우리 고속철 기술을 중국이 인정한 거죠. 이미 완공된 상판을 옮겨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이미 만든 교각 위에 조립하는 기술.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하지 않습니까? 네, 바로 우리의 기술이었죠.
이 숨가쁜 현장의 주역, 바로 우리 기술진인 것입니다. 해외 지금 건설 규모가 260조 원 정도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21개국에 34개 프로젝트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우리 건설 경험이라든가 해외 진출 경험을 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저희들이 먹거리 창출을 해야 되는 게 저희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우리 철도가 진출해야 할 곳이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시범 운행된 경의선과 동해선. 이 철로의 최종 목적지는 어딜까요? 북한이 개방이 돼서 북한 철도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모든 그 지금 북한 철도가 사실 노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서 우리가 참 앞장서 가지고 철도를 놓고 우리 철도가 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시베리아. 시베리아는 동아시아와 유럽을 이어주는 곳. 바로 이곳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시베리아 횡단 철도가 있기 때문이죠. 시베리아 횡단철도 9,288km. 이곳과 연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유럽으로 가는 우리 수출로는 바다와 하늘 바닷길은 너무 멀고 하늘길은 너무 비싸죠. 대안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철도가 아니겠습니까? 철의 실크로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컨테이너들이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따라갈 수 있다면 수출 환경은 확 달라질 겁니다. 우리가 시베리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전 세계가 고속철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세계 5번째 고속철을 건설한 나라 대한민국. 숱한 신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 다시 없는 기회가 아니겠습니까? 한반도 남쪽에서 북한을 거쳐 중국 대륙과 시베리아 그리고 유럽까지 그야말로 신실크로드 철길이 이어진다면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2020년까지 저희들이 SOC 사업에 50%를 투자를 한다. 즉 말하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약 2020년에는 지금 우리가 철도가 3,400km였는데 한 5,000km까지 저희들이 건설 계획으로 바로 이것이 이제 철도 르네상스라고 저희들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철도 111년, 우리 근대사와 함께 해온 시간 그 역사. 철도가 있어 대한민국의 오늘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시대를 달려온 열차는 우리네 삶의 애환도 함께 싣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경부선 KTX 완전 개통. 세상이 달라지겠죠. 고속철이 세상을 바꾸겠죠. 그 변화를 우리가 이끌고 세계의 변화도 우리가 이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1세기 신실크로드, 철의 실크로드 시대를 우리가 이끌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111년의 한국 철도 미래이자 꿈이 아니겠습니까?